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투자 동반자, 매매 동반자입니다. 투자는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멀리 갑니다. 저는 수익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한 기록으로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입니다. 자동 매매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위험을 알고 다뤘을 때 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실제 제 계좌도 보여드리고 가감없이 인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한 직장에서 25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하루 종일 차트를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솔직히 그럴 체력도 없습니다. 근무 끝나고 나면 집에 오면 많이 피곤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개발하고 주식 공부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 매매가 맞았습니다. 출근해서 일하는 동안에도 보호시 정해진 규칙대로 매매를 해주고, 제가 바쁘고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일수록 사람보다 기계가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자동 매매는 저 같은 직장인에게 시간과 심리를 지켜주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동 매매의 진짜 위험성이 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저의 실제 수익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략별 실현 손익, 그리고 작년의 양도세 신고 기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익 인정을 하는 이유는 주식 투자를 누군가한테 알려주고 제가 먼저 배웠던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는 사실 전문가나 어떤 서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그 사람이 오랫동안 수익을 내고 그 사실을 실제로 인정한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유튜브를 찍고 사람들과 스터디를 하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의 수익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도 충분히 자동 매매를 통해서 전략과 백테스팅을 제대로 구현을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동 매매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략이 없다고 하면 자동 매매는 오히려 돈을 잃어버리는 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검증 없이 시작하면 돈을 버는 것보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올바른 전략, 그리고 백테스팅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먼저 개발해야 됩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전략들 중에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전략들이 많은데 특히 미국 ETF 세배 레버리지 중에 SOXL이라고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SOXL을 그냥 장기 보유나 아무 전략 없이 샀다가 팔게 되면 정말로 큰 MDD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때는 SOXL의 MDD는 마이너스 61%이고요. 2020년 코로나 쇼크 때는 MDD가 마이너스 81%입니다. 2022년 러우 전쟁 그리고 금리 인상 하락장 때는 MDD가 마이너스 91%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서는 SOXL의 MDD가 마이너스 77%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단순 적립식 존버로는 전혀 개인이 견딜 수 없는 낙폭입니다. 그래서 전략 없이는 절대로 버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MDD입니다.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하죠. 큰 낙폭은 숫자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전략을 의심하게 되고요. 공포의 매도 또는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략을 포기하고 손실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회복은 비대칭 구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0%까지 손실이 나면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42.9%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0%까지 손실이 발생이 되면 다시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100%의 상승이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70%의 손실은 플러스 234%의 상승이 일어나야 원금을 회복합니다. 즉
MDD를 못 견디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동 매매에 또 다른 함정이 있는데요. 낙폭 말고도, 즉 MDD 말고도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최적화, 가적합입니다. 가격 데이터에만 딱 맞춘 전략은 미래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API 키 보안 관리 문제인데요. 키가 노출되면 즉시 재발급받아야 되고 관리 책임은 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장애와 동기화 문제입니다. PC나 서버가 중단되거나 엑셀과 계좌 오차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자동 매매를 구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세 추종 전략 같은 경우에는 행보장과 힙소 그리고 낮은 성률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 추세 추종 전략을 지속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론 좋은 추세 추종 전략을 우리가 개발한다면 분명히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을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그 위험을 알고 잘 다루기만 한다면 직장인에게 이 자동 매매만큼 좋은 도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 매매는 첫 번째, 규칙 매매가 가능합니다. 감정이 아닌 코드가 정해진 대로 규칙대로 실행을 합니다. 둘째, 공포와 탐욕에 의한 내동 매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자동 매매를 구현하게 되면 서버나 내 PC에서 코딩에 의해서 자동으로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내동 매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셋째, 차트를 안 봐도 본업에 집중을 하면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넷째, 24시간 동안 계속 전략이 돌아가고 검증이 가능합니다. 자동 실행을 할 수 있고요. 백테스팅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사전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핵심 전제는 그렇습니다. 좋은 전략, 그리고 백테스팅이죠. 좋은 전략이란 낮은 MDD와 높은 CAGR, 즉 연복리 수익률입니다. 일단 먼저 백테스팅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내 PC에서 먼저 검증을 하고요. MDD를 줄이고 CAGR을 높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전략을 돌리면서는 MDD 관리가 우선입니다. 수익률을 올리는 것보다 내가 전략을 지속하고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MDD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지속하면서 그러한 감정과 성과를 기록하면서 전략을 개선하고 또 잘못된 전략은 폐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이 복리로 이어지면서 계속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용하는 전략들은 카페에 공개된 전략들도 있고요.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전략들도 있는데 카페에 백테스팅으로 검증한 전략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전략들을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전략들은 뜰458 그리고 개인 뜰458 전략이라고 해서 레이 뜰458 전략이 있습니다. 대부분 역추세 매매를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손절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V3와 V10 전략인데 뜰458 전략과 전혀 다른 전략입니다. 뜰458 전략을 개량했다기보다는 전혀 다른 전략이고 MDD를 대폭적으로 낮추고 수익률을 일정 부분 유지해서 큰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끔 만든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리드 전략은 그리드 구간을 나눠서 변동성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든 전략이죠. 구간을 나눠서 자동으로 사고 파는 그리드 매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전략인데 일정 부분 하락이 지속되고 그리고 엄봉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 전략입니다. 장기 투자 전략도 기본적으로 백테스팅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매수 시점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고요. 스노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월 1회 리밸런싱을 통해서 전체적인 MDD를 낮추고 자산 전체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도록 전략을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전략을 통합해서 운용하면서 위험을 분산하고 MDD를 낮추고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전략별 실현손익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LS증권에서만 실현한 손익입니다. 물론 LS증권 계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18일이고 레이 뜰458 전략은 3,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기간 수익률이 6.76%인데 이게 투자 자금에 대한 수익률은 아니고요. 매수 매도가 잦다 보니까
전체 매수 매도 금액 대비 수익률이라서 실제 수익은 거의 50% 이상 났던 것 같습니다. V10 전략은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지금 6월 달까지 수익은 한 2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뜰458 전략은 2,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 그리드 전략은 1,700만 원, V3는 96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장기 투자는 일부 그리드와 뜰458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72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배우자 계좌는 23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트레이딩으로 발생한 실제 실현 손익은 1억 2,70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실제 계좌를 이렇게 보시면 실제 계좌는 이렇게 2026년 1월 1일부터 18일까지 뜰458 개인 버전에서는 3,300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V10 계좌에서는 3천만 원, 이렇게 계좌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 매매는 1,700만 원 정도, 그리고 V3는 960만 원, 그리고 장기 투자는 720만 원, 그리고 배우자 계좌는 2,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2025년 양도소득세 신고로 본 실제 수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25년 1년 동안 실제로 해서 트레이딩에 의해서 발생한 수익은, 제 수익은 양도소득 금액이 1억 1,300 정도 되고요. 배우자는 8,300만 원 정도 해서 합산 양도소득 금액이 1억 9,700이고 납부세액이 3,800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양도소득 신고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배우자 양도소득 신고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평범한 직장인이고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저는 매수 매도를 했습니다. 저는 트레이딩에 대해서 크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본업을 유지하면서 자동 매매 전략들을 운용을 했고요. 장중에는 거의 차트를 보지를 않고 주말이나 평일 퇴근을 하고 그냥 공부를 통해서 전략을 만들고 전략을 운용하면서 관리를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감정 대신 규칙이나 자동화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었고요. 한 전략이 아닌 여러 전략으로 분산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들을 주간 단위로 꾸준한 기록과 점검을 통해서 개선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증된 좋은 전략이 일단 있어야 될 것이고, 반드시 백테스팅을 먼저 통해서 우리의 전략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전략을 지속하는 게 아니고 일단 먼저 MDD와 리스크 관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처음 전략을 우리가 돌리면 소액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전략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는 큰 금액을 넣는 것보다 전략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략을 돌려보고 그 이후에 투자금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실제 계좌를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실제 계좌를 확인을 하면요. 이게 LS증권 제 실제 계좌입니다. 조회 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조회를 하면 레이 뜰458 전략에서 3,38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V10 전략에서는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뜰458 전략에서는 2,76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고요. 장기 투자 계좌는 계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트레이딩을 적용해서 77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드는 1,87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V3는 96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제 실제 계좌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 실제 계좌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직장인도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자동 매매를 구현한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이건 제 결과일 뿐입니다. 누구의 수익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전략을 써도 여러분들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가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SOXL이나 TQQ 등은 변동성이 매우 커서 그 MDD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수익이 큰 만큼 손실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백테스트 과거 실적은 참고일 뿐이고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요. 자산 관리 전략을 통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결국은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의 몫입니다.
본 영상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함께 성장하는 투자 동반자, 매매 동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